러시아 의료 관광객 수용을 위한 유치 업체의 업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아스클레인터메드 대표이사 이황 대표이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주식회사 아스클레인터메드 대표 이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러시아 의료 관광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 주제도 굉장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그 러시아 의료 관광 수용을 위한 유치업자의 업무라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연구 과제는 올 초 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약 1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주의 목적은 2004년 올해가 러시아 의료관광객 러시아와 이제 무비자를 체결한 원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의료기관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 레디니스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러시아 의료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연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느냐에 한 조사 파악을 위해서 진행됐었습니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총 30개였고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고 또 러시아 환자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형별로 3차 기관 12개, 그 다음에 2차 기관 9개, 1차 기관 9개, 그 다음에 지역별 구분을 좀 보시면 경기에서 2개, 대전 2개, 부산에서 5개, 그 다음에 서울에서 20개, 인천에서 2개로 하였습니다. 주 연구기관은 이제 저희 이제 아스클레인터메드가 이제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연구는 연세대 보건학과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주요 내용은 총 이제 4가지와 애로사항 4가지인데 하나는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의료기관 전담 부서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의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료기관들이 이런 어떤 협업업체와의 네트워킹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좀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단 2가지 간병인 서비스를 가능한 업체와 유인할선 가능한 업체와 그 다음에 의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어떤 의료 전문 변호사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는 좀 평균보다 지수가 좀 낮았었습니다. 두 번째, 전담 부서,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전담 부서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 83%가 높았고요. 과연 이 고용한 의료관 코디네이터가 과연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가 전체의 63%. 대신에 민간과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은 벌써 한 6년째 지금 되고 있고요. 국가 자격증은 작년에 이래서 올해 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과연 그 자격증의 소지가 꼭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케터입니다. 특히 이제 크게 이제 코디네이터와 마케터를 구분을 하는데 사실 마케터에 대한 어떤 자격증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관광의 마케터를 보유하고 있다가 전체 응답자 60%였고 과연 그런 마케터들이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다가 43%, 그 다음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특히 러시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한 6단계로 저희가 나눠서 조사를 해봤고요. 과연 외국인 러시아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기관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이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냐를 문의했더니 전체의 80%가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연락 단계, 특히 이제 대표적인 러시아 환자들과 아니면 관계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대표 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냐가 대부분 70%에서 80%로 양호하게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그 상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는 어떤 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냐가 50% 미만이 43%가 구축이 돼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러시아로 번역된 번역 서식들은 대부분 많이 잘 갖추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상담을 시작을 할 때 과연 이런 지금 앞에서 발표해 주신 이런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지정이 돼 있냐는 질문에 기관들이 한 40%만 담당자가 지정돼 있다. 그다음에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지금 문의가 들어와서 답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냐, 규정에 7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이런 답신을 줄 때 정확한 서식을 가지고 있냐가 63%로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교통편 제공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차량 여러 가지 타협을 가지고 있다가 60%였고, 하지만 픽업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어떤 사고에 대한 어떤 지침 구비를 가지고 있냐, 43% 그렇다, 나머지 안 그렇다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일이 이제 중증 환자가 있으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앰뷸런스를 이용할 때 담당 코디네이터가 이런 그 프로세스를 숙지하고 있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픽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냐는 답에 약 50%, 53%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마 주제하고 좀 맞는 서베이일 것 같은데 융복합 관련된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관광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냐는 부분입니다. 국내 네트워크, 여행사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냐가 정책 응답자의 63% 정도 됐고요. 그러면은 현재 유치된 외국인 환자로 인트라바운드, 즉 또 다른 여행 상품을 소개하고 있느냐의 어떤 질문에 전체의 30%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와 관광이 융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종합병원의 3차 기관 같은 경우는 16%, 12개, 2개 기관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병원 44%, 의용급이 33%입니다. 앞에서도 앞으로 이제 보시겠지만 러시아 환자는 주로 이제 치료용 의료관광이 중증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급, 특히 성형과 미용, 피부 쪽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후 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냐? 전체의 5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럼 사후 관리를 위해서 현지에 있는 의료진과 어떤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냐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동반자 같이 오는 그런 컴포넌트에 대해서 동반자를 위한 편의식을 제공을 하느냐 73% 그렇다고 했고,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약 80%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 홍보와 마케팅 부분, 의료기관에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러시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73%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의원급은 상당히 좀 낮게 나왔고요. 그러면 홈페이지의 내용 중에 그 의료 상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느냐? 전체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냐? 63% 그렇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뉴스레터라든지 이제 그 사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굉장히 저조한 23%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외주에 유탁을 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만 빼고 다 하고 있는 SNS, 특히 싱가포르나 잘하는 인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SNS 이런 활동,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도의 아폴로 병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SNS 사이트와 연결된 사이트가 6개나 됩니다. 메인 페이지에. 이런 부분에서 SNS를 운영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정책 응답자의 11%만이 11개만 36%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정기적인 업데이트 20%, 자체 운영 36%, 그다음에 혹시 이런 SNS 운영을 외주에 유탁을 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으로 온라인의 마케팅의 진행을 하고 있냐는 증답, 마케팅 아까 SOS 뭐 플랫폼의 그 이런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같이 그런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냐가 전체 응답자의 3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쪽은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소개책자 준비, 동영상, 그 다음에 의료 설명회, 나눔 의료 행사, 그 다음에 박람회 참석, 그 다음에 학회 참석은 거의다가 70% 이상, 평균 70% 정도 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구매 43%, 그 다음에 러시아 4대 매체를 통한 홍보 광고 진행하고 있다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로사항 및 지원 방안입니다. 우선 애로사항을 좀 봤고요. 과연 의료기관들이 러시아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보면 이제 러시아의 언어적 문제 아직도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니까 높은 게 사실 낮은 게 맞습니다. 사실 그 전문 러시아 세 번째 전문 인력의 부족.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음식 식재료 식당의 부족. 그 다음에 러시아 내의 홍보 마케팅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관련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원하냐? 제일 이제 높았던 게 이제 그 러시아 마케팅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어 교육,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문화 교육,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교육, 그 다음에 러시아 의료 시장과 러시아 제도에 대한 어떤 교육을 좀 해달라는 니즈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과연 통역 인력 지원도 필요하냐?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 76%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걸 원하냐? 통역 인력을 원하냐? 인력 제공을 원하냐가 70% 그랬고요. 그러면 러시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뽑거나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연결 사이트가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0%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필요하냐, 원하냐는 정답자의 93%가 아마 여기 서비스 가장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럼 어떤 네트워크를 원하냐는 질문에 유치업자, 현재는 유치업자, 좋은 유치업자 연결을 좀 해달라. 그게 이제 80%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여행사도 63%가 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제공할 수 있는 업체와의 연결도 63% 높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러시아 간병인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와의 연결도 60%로 상대적으로 식당, 레스토랑, 숙박 시설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사실 이게 숫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평균적인 치수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서비스에서 지원을 원하냐는 질문에 정말 93%가 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 서비스 지원 내용 중에 뭐가 필요하냐? 러시아 의료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나 63%, 그다음에 러시아 의료 관광에 대한 서비스의 조사가 필요하다 76%, 그다음에 러시아 업체 및 러시아 의료관광 업체와 의 정보와 그다음에 연결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83%, 그다음에 러시아의 주요 홍보 업체와 그다음에 정보와 연결해달라. 이게 80%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있는 러시아 의료관광 행사, 러시아 쪽의 행사에 대해서 꾸준한 정보를 달라가 60% 나왔습니다. 예, 이제 뭐 결론입니다. 과연 이제 그러니까 뭐 러시아 환자 계속 많아지고 이제 무비자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고객의 만족이 없으면은 이런 재방문이나 아니면 입소문, 구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관심과 이런 어떤 업데이트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기관과 유치업체가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정보에서 국제 간병인 양성해서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국제 간병인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의료기관에서 그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영역이냐? 사실 현재도 간병인에 대한 어떤 소개 부분 병원에서는 사실 꺼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 환자들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뭐 보험을 들어서 그걸 해결한다든지 하는 어떤 과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담 부서에 대해서 이제 코디네이터가 국가 자격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좀 더 좋게, 편하게, 안전하게 잡을 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돼서 다양한 융복합을 위해서 관광 상품과 연계된 상품을 계속 좀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애프터케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를 사실 병원이 하기는 솔직히 벅찹니다. 저도 이제 14년간 우리들 병원에 일하는 이런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나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해서 해봤지만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야 된다고 인지는 하지만 사실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SNS 마케팅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이 이제 홈페이지 제작하고 있지만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애로사항 및 지원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의료에 대한 이해가 사실 필요하다고 니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코디네이터나 마케터의 구인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는 러시아 통역이나 러시아 코디네이터를 찾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아주 일주일 내내 애쓰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해줄 수 있다 하면은 좀 더 다른 업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러시아의 네트워크의 어떤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런 어떤 러시아나 다른 국가별로 지역별로 전문 마케팅의 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따 이제 패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계 의료 관광 인구는 10억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의료 관광객은 6천만 명의 6% 정도 내외에 있습니다. 의료 관광을 잘하는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의료 관광의 11%, 약 250만 명의 의료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조차도 약 85만 명, 전체 관광객의 5.8%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관광객 수 21만 명. 사실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료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 지금 거의 구분 없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와 의료 관광객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의료 외국인 환자는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의료 관광객은 태국이나 싱가포르를 봤을 때 이분들은 이 힐링 개념에 웰니스 개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을 안 가도 이 사람들은 데이터로 잡힙니다. 제가 이제 유치업자를 대표해서 제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지만 분명히 이제 의료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는 분명히 틀리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외국인 환자 21만 명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객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의 1.7%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이제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정책을 발표하셨고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2017년까지 한국 관광객의 목표는 2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 관객이 50만 명입니다. 사실 이거를 2017년까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